금정문화회관 금색미술관 기획전시 지구 앞에서다 위태로운 경계에서 전시를 찾아주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시 해설을 맡은 해설사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4명의 사진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들은 그들만의 각자의 장소에서 특별한 목소리로 그들의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다양한 기후변화와 생태변화의 시기를 정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사진 세계로 같이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만나실 작가는 라그나르 악셀손이라는 작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거대한 빙벽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빙하를 여러분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옅은 그림자처럼 표현된 이 사람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악셀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북극을 방문한 방문객이 아니다. 북극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자체가 자연이 된 사람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지 않고 희미한 모습으로 자연과 동화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은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고요. 어느 날 바닷가를 이분과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뒤에 보시는 저 절벽에는 퍼핀이라고 하는 바다오리가 주로 생활을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밍크 코트, 밍크 목도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근에 밍크 사육장이 있게 되고 밍크들이 밍크 사육장을 어느 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밍크들이 먹을 걸 찾아서 퍼핀의 둥지를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고 퍼핀들의 또 숫자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또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기드온이라는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생태계 자체가 지금 파괴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인상을 굉장히 쓰고 있는 이 장면인데 북극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파괴되고 있다는 이 상징적인 사진으로 악셀손이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곳은 남태평양 피지라는 섬나라의 앞바다입니다. 피지는 주민의 70% 정도가 섬 가장자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피지 같은 경우 20-30년 뒤에는 지금의 한 60% 정도의 주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야 된다는 슬픈 예고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의 거주지 이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고 계신 이 작품의 작가는 닉 브란트라는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사진 작가고요. 그는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촬영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명성도 있고 그리고 든든한 자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모두 연출된 상황이고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신 것처럼 소파나 의자들을 피지 앞바다에 설치를 시킵니다. 위로 떠오르지 않게 장치를 시키고 저 분들이 보면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피지 섬나라 주민들이다 보니까 수중 생활에 조금 익숙하신 거죠. 수중 환경에. 위쪽에 3층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영상룸에 이 사진들을 어떻게 찍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공간이 있거든요. 나중에 1, 2, 3 전시실 전시를 보시고 영상룸에서도 이 메이킹 영상을 함께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이블 위에 한 소년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물 밑에 가라앉은 저 소년의 미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사진에서는 그 배경에 우리가 또 다시 눈길을 돌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산호는 2100년에는 그 종이, 산호라는 종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 브란트의 수중 작업 시리즈는 20, 30년 후에는 물 밑에 가라앉을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고,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수중 생태계 현상을 또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 사진을 들여다본다면 그 아름다움에 넘어 위태로움이라는 것들을 같이 동시에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전시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크리스 조던이라는 미국 사진 작가의 작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티첼리의 명화죠.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재가공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뭔가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24만 개의 비닐봉투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닐봉투 24만 개를 이렇게 조각 포토샵으로 섬세하게 붙여서 커다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24만 개의 비닐봉투를 우리가 10초마다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 24만 개, 그게 뭐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작가는 그 24만 개라는 어떤 숫자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움직임 자체를 멈추게 했던 그런 거대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크리스 조던은 칠레 파타고니아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조용하게 흘러가는 자연의 장대한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고 해요. 앞에 보시면 크리스 조던이 했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세계로 이끄는 북극성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지구적인 위기, 이 환경 위기는 우리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이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살펴보시면 새의 머리 부분이 희미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의 머리가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은 적어도 노출 시간을 한 2초 이상 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출 시간을 길게 주면서 자연의 모습을 담았는 이유는 자연에 느리게 흘러가는 어떤 시간들을 응축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의 시간을 응축하고 그 장면을 응시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각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언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3전시실에서 또 처음 만나게 될 작가는요, 닉 브란트. 아까 우리 피지 앞바다의 사진을 촬영했던 닉 브란트의 또 다른 시리즈입니다. 닉 브란트가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이 동물 코뿔소죠. 유난히 큰 콧볼이 상징적인데, 이 코뿔소의 이름은 나진입니다. 자, 저 코뿔소의 이름은 파투입니다. 파투는 이 나진의 딸입니다. 북부 흰 코뿔소라는 종류의 코뿔소고요. 나진과 파투는 이 지구상에 살아남은 북부 흰 코뿔소 2마리입니다. 유일한 2마리. 나진은 엄마, 파투는 딸. 그러면 북부 흰 코뿔소는 이제는 멸종이 되는 거죠. 나진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주 슬퍼 보이죠. 그리고 나진과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 또한 아주 슬퍼 보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나진하고 똑같은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기후 난민들이거든요. 나진도 케냐의 자연동물보호구역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물입니다. 이분들도 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바로 다음 날에 먹을 음식조차 구할 수 없는 기후 난민들, 자신들의 어떤 거주지에서 도망 나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진에서는
갈 곳이 없는 나진 코뿔소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지위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이 작품 안에서 이제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릭 브란트가 아프리카에서 찍은 모든 사진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안개가 자욱하죠. 릭 브란트는 아프리카 작업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이 안개를 꼽습니다. 이 안개는 자연 발생적인 안개가 아니라 이 촬영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피워놓은 안개입니다. 왜 릭 브란트는 이 안개를 피웠을까요? 이 사진 촬영을 위해서. 릭 브란트는 자신의 작업 노트에 림보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쓰고 있거든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놓인 지대를 림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죽은 영혼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공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라져가는 자연, 사라져가는 동물, 더불어서 또 사라지게 될 인간의 모습, 우리는 그 경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안개의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구, 전등, 이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어딘가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직은 있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사진작가 가이오티의 작업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동물들과 그 동물이 사는 서식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물은 겔라다 원숭이라는 종류입니다. 겔라다 원숭이는 에티오피아의 산악지대에 이제 주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겔라다 원숭이는 씨앗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가이오티가 같은 곳을 매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너무나 큰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울창했던 숲이 어느 날 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나무 다 고사해 버리고 없고, 사실 이 원숭이 부부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앞날이 막막할 거예요. 새끼를 먹이고 자기는 또 뭔가를 또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씨앗이 있다고 생각한 곳에 가면 씨앗이 없고 몇 날 며칠을 굶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자, 이들 부부의 불안한 미래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자, 뒤에 보면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에 폭우는 자주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너무나 잦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티는 자신의 사진을 볼 때 그 중심이 되는 동물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도 눈길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서식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더 눈여겨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왕 판다입니다. 중국의 대왕 판다가 이제 중국 정부의 극진한 보호 아래 겨우 멸종 위기를 지금은 조금 벗어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판다가 아주 위태롭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판다는 본능적인 감각에 의해서 이동을 하여서 자기 짝을 찾아 이제 가게 되는데요. 판다가 이동하는 경로에 어느 날 주거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동 경로에 어느 날 공업단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가 완전히 이제 막혀버린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말로 서식지의 파편화라고 합니다. 판다가 살고 있는 주거지 자체가 조각조각 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판다의 짝짓기 성공 확률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 보고 계신 기린은 로스차일드 기린이라는 종류예요. 로스차일드 기린은 지금 전 세계에서 3,000마리 정도 살아남았다고 해요. 이 기린 역시 동물보호구역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기린은 아주 높은 기온의 건조한 지역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로스차일드 기린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폭풍우가 너무 자주 쳐요. 나무잎들이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자, 비가 내리는 밤에 이 어린 기린은 그 비를 온전히 다 맞고 벌벌 떨면서 이 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우리는 기린 너무 귀엽네요. 배경이 되는 저 파란색이 너무 이쁘네요 라고 이 사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다음날 아침 이 기린이 살았을지 죽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대 이후 현대까지 사람들은 아주 오만했어요.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개척을 하고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제 작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과 자연과 동물이 공존해서 유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인식이 먼저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의 변화, 생태의 위기 속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전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